공복 혈당 역시 200을 넘나드는 위험한 상태였지만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오랜 기간 지속되자 경동맥 협착증과 그로 인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합병증을 키웠다. 하지만 김동선 씨의 경우 혈전 용해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통해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 협착 정도가 심각할 경우엔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라는 수술로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죽상반을 제거하여 그 위험을 낮추기도 한다. 두개내 혈관 협착증인 경우는 사실 어떤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이 약물 치료 이외에 확실한 어떤 그 치료가 많은 다양한 치료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던 거에 반해서 경동맥 협착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뇌졸중 위험 인자인 것에 비해서 수술이나 어떤 그 혈관 성형술 같은 방법으로 치료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병인 것은 확실하죠. 그러나 나이가 너무 많거나 고혈압, 당뇨 같은 내과적 질환을 동반한 경우 수술에 위험이 따른다. 살려면은 살아서 우선 내가 죽을 때까지는 자식들한테 고통을 안 주려면은 준풍이 안 와야 된다. 이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준풍이 온다 하니까 곧 다 왔다고 그래요. 이래니 온다 하니까 이왕 죽어도 이걸 권치고 자식들한테 좀 덜 욕을 보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작정을 그래 했어요. 김점순 씨의 경우 나이가 많고 고혈압이 있는 데다 양쪽 경동맥이 모두 막힌 상태. 의료진은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양쪽 경동맥 협착이 있다든지 또 심장 상태가 안 좋다든지 또 외과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그 위치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든지 또 전신적인 그 질환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스텐트가 좀 결과가 낫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고 있는 스텐트 시술은 부분 마취만으로 가능하다. 허벅지 부근의 혈관만 작게 절제하고 그 혈관으로 얇은 관을 넣어 시술하기 때문이다.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이 가는 관의 직경은 1mm 미만. 이 관이 대동맥을 따라 경동맥까지 연결된다. 그리고 그 사이로 풍선을 넣어 좁아진 부위를 넓혀주게 되는데 이를 풍선 확장술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혈관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가느다란 철망을 집어넣어 고정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스텐트, 경동맥 협착증을 치료하는 최신 기술이다. 최근엔 부작용을 줄여주는 또 다른 방법도 병행하는데 스텐트 시술 전 원위부 색전 보호장치라고 불리는 잠자리채 모양의 도구를 설치하면 수술 도중 경동맥에서 떨어진 콜레스테롤 조각이나 혈전이 뇌혈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네, 나쁘지 않죠? 네, 제 손 좀 잡아보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1시간 남짓한 시간이 흐른 후 모든 시술이 끝났다. 쭉 들어 올려보세요. 네, 이렇게 쭉 들어. 좀 깨나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것 같다고요. 기분이 깨어나시다고? 예, 조금. 현대의학은 아직 뇌졸중을 극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뇌졸중을 일으키는 3분의 1의 원인, 경동맥 협착증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조기 발견이라는 행운을 얻기 위해선 개개인 스스로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경동맥 협착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은 이를 예방하는 것일 텐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경동맥 협착증의 주요한 원인은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입니다. 따라서 혈압은 120에서 80, 또 혈당은 100, 총 콜레스테롤은 200, 그리고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LDL, 즉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130 미만이 되도록 철저히 치료받고 관리하십시오. 두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인데요. 야채와 과일 섭취를 늘리고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하라 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늙게 만드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아직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그러면 튼튼한 혈관과 중년 이후의 건강한 삶 모두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현대인의 평균 수명을 80으로 보면 잠자는 시간이 20년이 훨씬 넘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잠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나 TV 그리고 입시과열 등 우리의 생활 환경은 깨어있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입시를 앞둔 수험생 2,000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전체 응답자의 80%가 넘는 학생들이 권장 수면 시간인 8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인 남녀 1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의 보건 영양조사에 따르면 4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사람의 비만 지수가 정상적으로 7시간을 자는 사람보다 약 15%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스스로 수면 시간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만이 될 확률은 더 높다고 하는데요. 소아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수면 부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학준이. 친구들과 교문을 나서자마자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오후 1시 집에 돌아온 학준이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다름 아닌 컴퓨터. 컴퓨터를 켜자마자 게임에 몰두한다. 학준이는 학원 가는 시간 외에는 하루의 대부분을 컴퓨터 게임을 하며 보낸다. 때론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려 때를 놓칠 때가 많다. 학준이가 컴퓨터 게임에 빠진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다. 학준이의 하루 컴퓨터 이용 시간은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중독에 가까운 수준이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꿈나라에 있어야 할 9살 학준이는 오늘도 잠을 잊었다. 졸리지는 않아요? 졸리진 않고 게임만 하고 싶어. 그만해 이제. 아침마다 잠을 못 깨 고생하면서도 컴퓨터 게임을 더 하려고 버티는 학준이. 가자. 싫다고. 시계를 봐봐. 지금 몇 시인데. 오늘도 엄마와 한바탕 실랑이를 끝내고 나서야 겨우 잠자리에 든다. 가자 빨리. 새벽,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2시간도 야 준아 뭐 2시간 다 됐어 이러면은 한 10분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터치를 안 하는 경우는 새벽까지도 했어요. 컴퓨터 게임을 시작하면서 잠이 부쩍 없어진 학준이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잘못된 수면 습관이나 수면 장애는 없는지, 수면 뇌파 검사를 통해 잠을 자는 동안 학준이의 뇌파와 호흡, 그리고 근전도 등을 체크해 원인을 분석해 봤다. 뇌파 검사 결과 학준이는 심각한 수면 박탈 상태였다. 몸은 자고 있는 것 같지만 뇌 기능 회복에 매우 중요한 숙면을 취하지 못해 깨어있는 것과 같은 각성 상태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총 7시간의 수면 시간 중 숙면을 취한 시간은 3시간에 불과했다. 이런 수면 박탈 상태가, 즉 수면 부족 상태가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서 크게 2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과 함께 렙틴이라고 하는 데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이 렙틴 같은 거는 그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데, 이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면서 아이가 비만 상태로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잠을 어떻게 자는가에 따라 식욕 조절 호르몬 분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렙틴의 경우